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한 아파트 꼭대기 층에 사는 A씨는 옥상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자 원인을 찾기 위해 문을 열고 나가봤습니다. 그가 목격한 것은 아래층 이웃 B씨였는데요. B씨가 망치를 들고 계단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A씨는 왜 망치로 아파트 옥상 바닥을 두드렸냐 따졌고 B씨는 왜 맨날 잠 못 자게 시끄럽게 하냐 하며 대받아쳤습니다. 이 두 집의 층간소음 갈등은 결국 이날 밤 절정에 치달았고 사건은 결국 법정까지 서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네, A씨는 B씨 손을 붙잡고 흔들었네요. B씨는 이를 폭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법정에 선 두 사람, 1심 법원은 A씨에게 폭행 혐의가 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했습니다. 사실상 선처로 볼 수가 있겠죠.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의 형이나 벌금을 선고를 하면서 이 선고를 유예하고 특정한 사고 없이 기간을 경과하면 형을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재판부는 B씨가 망치로 난간을 두드리며 계단을 내려오는 상황에서 폭행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A씨가 그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한 행위라고 볼 수가 있거나 긴급하고 불가피해서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형법은 사회성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A씨 행위가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또 처벌까지 하기는 실제로 처벌까지 하기는 그래서 선고유예를 한 것 같습니다. 사실 변호사들 사이에서도요, 층간소음 갈등으로 피해를 봤다. 또 이로 인해서 괴롭다는 얘기 종종 합니다. 참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인데요. 관리사무소를 통하거나 제3기관을 통해서 해결을 하는데 서로 간의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양담소에서 함께 나눠볼 법률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홈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최근 학폭 미투가 잇따르면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폭로되는 학폭 사건들이 아주 오래전 일이고 그만큼 피해자가 오랜 고통을 겪었다는 점에서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집니다. 학교폭력 문제 해결할 방안이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 김영미 변호사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아, 네,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네. 바쁘셨나 봐요. 이래저래 좀 바빴어요. 그러니까 따끈따끈한 새 책을 가지고 오셨어요. 책 내느라고 바쁘셨던가 봐요. 네, 이 책을 내자라고 처음 시작한 지 한 1년 넘었거든요. 네. 책 쓰는 거 너무 힘들어요. 네. 네. 학교폭력 관련해서 제가 책을 냈습니다. 그런데 마치 네. 이게 지금 시기적으로 네. 정말 필요한 상황에 네. 마치 이걸 알고 예견하고 책을 준비하셨던 것처럼. 어쩜. 네. 그래서 더 의미가 큰 것 같아서 네. 오늘 모셨습니다. 시간 좀 내달라고 해서. 최근 이슈가 되는 학교폭력 사건을 보면요. 학창시절 상처가 이제 성인이 될 때까지 아물지 않은 이제 트라우마로 남아 있다는 게 그분들 얘기하시는 걸 보면 막 느껴지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참 생각이 너무 많아요. 사실 지금 학투라고 하죠. 학투 네. 하시는 분들은 어린 시절의 피해이기는 하지만 그 피해가 지금까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죠. 그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가해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는 건데 또 반대편에서 보면은 본인의 철없던 시절, 청소년기는 정말 방황기잖아요. 철없던 시절에 했던 행동을 성인이 된 한참 지난 다음에 지금에서 묻는 것이 너무 가혹한 게 아니냐. 이런 찬반 의견이 분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책을 쓴 이유는 이걸 예견하고 쓴 건 아닌데 참 공교롭게 시기가 네. 맞물렸는데 네. 지금 아이들이 우리 어릴 때는 아마 오히려 더 관대했던 것 같아요. 그냥 장난이면 장난이지. 우리가 그거 장난은 폭력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나는 장난이라고 했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이 폭력이면 그거는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수성이 되게 높아
높아졌는데 그걸 이제 어른이 접했을 때 내 네. 아이가 가해 아이다, 내 아이가 피해 아이다라고 접했을 때 어른의 시각으로 접근해서 이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아이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걸 어떻게 잘 해결을 해서 서로 가해 아이, 피해 아이 모두 고통받지 않고 그냥 학창 시절에 그냥 하나의 에피소드로 잘 넘어갈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라는 측면을 오랫동안 고민했고 그 부분을 책에 담았죠. 맞습니다. 지금 중요한 부분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애를 키워보고 이제 저도 또 학창 시절을 지났고 문제는 이제 그분들이 피해를 아직 회복하지 못했다라고 했을 때 네. 우리가 그 목소리를 어떻게 그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이제 다시 또 이렇게 보살펴 줘야 되느냐. 그리고 그 당시에 그런 목소리를 왜 낼 수 없었느냐. 이제 이게 지금 우리의 고민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최근 이슈로 좀 네. 넘어가서요. 지금 기성용 선수 네. 후배 성폭력 의혹 사건의 네. 경우에요. 지금 법정으로 문제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되게 유명한 축구 선수죠. 기성용 선수가 초등학교 시절에 후배에게 성폭력을 가했다는 의혹을 이제 학폭으로 제기를 했고 네. 이제 계속 제기를 하니까 기성용 선수는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하면서 의혹 제기자들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 허위사실 네, 유포에 의한 네. 명예훼손죄와 그다음에 동시에 그로 인해서 이제 나의 명예가 실추됐다라고 하면서 민사소송 5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네. 양쪽 주장이 전혀 다른데요. 네. 의혹 제기자들의 주장은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 초등학교 시절에 그때 동료 선수에게 수십여 차례 걸쳐서 유사성행위를 시켰다는 거예요. 네. 근데 기성용 선수는 사실은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고. 완전히 그래서 지금 상반대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그렇죠. 그 같아요. 양측의 또 변호인들까지 같이 가세하면서 거의 어떻게 보면 진흙탕 싸움에까지 이르게 됐는데 양쪽 다 너무 어린 시절에 있었던 일들이라서 사실 네. 기억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네. 지금 그 의혹 제기한 측의 변호사가 이제 뭐 드디어 법정에서 진실을 가릴 수 있게 됐다면서 이제 고소를 환영한다 이런 네. 입장을 보이던데요. 그게 이제 20년 전이란 말이에요. 네, 그게 그렇죠. 과연 증거가 있을까요? 그때 당시에는 뭐 지금이야 요즘 어린아이들도 뭐 뭔 일이 있으면 나 녹음할 거야라고 하면서 녹음하는 게 이제 보편화됐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휴대전화에 뭐 촬영을 한다든지 스마트폰이 그때 2000년대 초반에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 보급되기 전이에요. 그렇죠. 그렇다 그렇죠. 보니까 뭐 사진을 네. 찍는다든지 녹음을 한다는 게 일반적이지 않아서 그게 그 증거가 있다면 명확하겠지만 그런 증거도 없을 테고 결국은 그때 당시의 상황을 목격했거나 아니면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뭐 선생님이라든지 친구들한테 이야기했다라고 하면 그걸 들었다는 사람들의 진술밖에 지금 현재로서는 확인할 수 없는데 네. 그 들었다는 사람들조차도 되게 너무 오래전 일이라 기억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양측 다 진실을 밝힐 수 있을까? 좀 의문이에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네. 그 제기한 주체가 입증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기성용 선수 측이 지금 소송을 제기를 하면 네. 명예훼손과 관련해서 허위 사실이란 입증 책임을 기성용 선수가 지는 건가요? 그렇죠. 나는 오히려 이 경우에는 기성용 선수는 나는 그러한 사실이 없다. 근데 상대방이 허위 사실로 나의 명예를 훼손했다. 이 부분만 입증하면 되고 오히려 네. 폭로자 측이 내가 말한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공익을 위해서 이야기했다라는 부분을 오히려 폭로자 측이 입증해야 될 부분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이 경우에 민사의 경우에 네. 민사의 경우에 형사 소송과 결과가 이렇게 엇갈릴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지금 이 경우는 지금 같은 쟁점을 민사소송도 하고 형사 고소도 한 경우잖아요. 네. 그럼 보통 민사를 독자적으로 진행하고 형사는 형사대로 할 수가 있는데 약간 결론이 상반되면은 약간 모순이 발생하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같은 사건의 형사 고소가 되면 민사 사건은 보통 중단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그렇겠죠. 네, 네. 형사 사건 결과를 보고 하자라고 하는 건데 미국 같은 경우는 되게 유명한 오제이 심슨 사건 기억하시죠? 네. 그 와이프를 살인한 네네. 걸로 해서 형사 사건에서는 무죄가 됐지만 민사에서는
반대로 됐거든요. 손해배상을 네, 해라. 손해배상 인정한 네. 판결이 났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형사사건 판결이 민사사건의 유력한 증거 자료로 쓰인 거지 꼭 똑같은 판단을 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예전에 제가 했던 사건 중에서도 미성년자에게 성추행한 사건으로 형사 고소를 했었는데 형사사건에서는 무혐의가 났었어요. 네. 왜냐하면 그 추행이라는 걸 입증하기가 애매하다. 이게 가해자가 의사였거든요. 그래서 의사는 진료행위라고 주장을 하고 피해자 측은 그건 진료행위를 빙자한 추행이다라고 했지만 형사에서는 무죄가 났지만 민사에서는 손해배상이 인정된 네. 사례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민사는 반드시 고의여야만 되는 건 아니거든요.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명확한 형사에서 유죄가 가능한 고의는 아니더라도 과실로는 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유죄가 아니라 승소가 된 사례가 있어서 네. 어쨌든 근데 이 경우에는 사실 형사 결과를 봐야만 어떻게 보면은 민사도 결정이 날 수 있을 것 같아서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김영미 변호사님하고 학교 폭력과 관련해서 얘기를 조금 나눠보고 최근에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기성용 선수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김영미 변호사님 학교 폭력과 관련해서 조금 어떤 도움 말씀 주실 거 있으시면 마지막 마무리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학교 폭력이 발생하면 사실은 처음부터 이거를 뭐 싸움으로 끌고 가자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는 없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부모들이 마치 이거는 내 아이의 일이 아니라 본인의 나의 자존심의 문제다라고 생각하면서 부모들끼리의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이들은 오히려 이런 단순한 다툼 같은 경우는 금방 뭐 오늘 싸웠지만 화해하고 내일은 또 친구처럼 친하게 지낼 수가 있는데 부모들 감정은 되게 골이 깊어져서 그 부모의 감정이 아이들한테 전가돼서 결국은 친구 사이가 깨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학교 폭력을 접했을 때 나는 화가 나더라도 아이를 생각해서 좀 이성적으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 아이를 위해서 다 같이 행복한 일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셔요. 네. 네. 맞습니다. 그 학교 폭력의 문제도 어쨌든 중심은 아이 중심으로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네요. 예,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끝곡 Imagine Dragons의 Not Today 들려드릴게요. 양소영이었습니다.